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닉 글로벌 가남시장 공략으로 3년 내 시장 점유율 50% 목표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를 맞아서 국내 시장은 지금 휴장인데요.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일본 시장은 니케이 지수가 한 0.31% 하락을 했고, 이 대만의 가건 지수 같은 경우는 1.24% 강세로 일단 마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개장 전의 분위기를 보면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2% 강세고,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는 강보합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선물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세고요. 유가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금값은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핫했던 부분들이 이제 셧다운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9월 마지막 날에 이제 초당적으로 이제 임시 예산안 관련되는 부분 45일을 유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월 이제 중순까지 유예가 되는 겁니다. 완벽히 해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초당적 임시 예산안이 서명이 상하원 통과하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을 가졌죠. 그래서 이제 헤드라인에 보면 요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죠. So the government did not shut down. What does that mean for stock? 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이제 셧다운 관련되는 부분이 어버티드 중지되면서 그 이후에 월가의 주식은 좀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항상 이제 월초가 되면 실업률 관련되는 고용지표라든지 ISM 제조업 지표, 서비스업 지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UAW, 그러니까 자동차 이 노조 관련되는 이제 파업 관련되는 부분이 계속 이제 불확실성 관련되는 부분에 이야기가 있고, 최근에 이제 연준의 어떤 매파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매크로 지표인 금리당 관련되는 부분이 계속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 강세로 환율 관련되는 부분들도 시장에 또 약세로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가운데 오늘 HLB 관련해서 이데일리 쪽에서 이제 기사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글로벌 가남 시장 공략 나서나 HLB 3년 내 시장 점유율 50% 굉장히 공격적인 내용이라고 그랬죠. 자, 이 부분들은 이제 9월 달에 이제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라든지 이데일리 주최의 이제 제약바이오 이제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한용희 대표가 뭐 이야기한 부분, 진양군 회장이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에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정리된 어떤 기사와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퍼드파 일정에 따라서 이 가남 관련되는 리보세라는가 감련주만 내년 5월달 전에 이제 최종 결정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병행하기 위해서 다음 이제 10월 달에 이제 에스모 학회가 펼쳐지는데, 유럽에서 어떤 판건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도 이제 투트랙으로 구체적인 어떤 이제 계약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1차 치료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간암 관련해서 뭐 넥사바라든지 그 다음에 뭐 렘바티닙, 그 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임핀지 임주도 이 로슈의 아바스틴 티센트릭 대비해서 가장 높은 OS 값을 가지고 있죠. 이 간암 1차 치료제에서 20개월을 넘긴 것은 이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맘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다른 암종에 비해서 이 간암은 기저질환인 뭐 강경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중지하는 형태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맘의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통 뭐 고혈압이든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통제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회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내년도에 허가 이후에 진출을 시작하면 3년 내 시장 점유율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근거가 되는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OS 값과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인데, 요게 이제
오른쪽에 아이큐비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올해 1차 치료제 시장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허가받았던 로슈의 아바스틴 티센트리 거의 70% 가까이 점유하고 있고, 작년도에 허가받았던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의 임주도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15.2%까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보세라님은 FDA 이제 심사가 그 5월 달에 이제 NDA 신청을 하고 7월 달에 이제 파일링 통과를 하면서 본심사를 개시했고, 8월 달에는 이제 CMC 이슈 중에 가장 중요한 리보세라님 이제 항서제약의 이제 중국 생산 공장에서 인스펙션을 했는데, 그 현장 실사에서 특별한 뭐 CRC 데이터라든지 Q&A 관련되는 부분이 없어서 굉장히 원만하게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허가를 받고 제품 출시까지 또 시간이 이만큼 걸리는데, 굉장히 빠르게 이제 상업화를 위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5월 달에 이제 푸드파 일정에 대한 허가를 받으면 제품 출시는 3개월 정도 준비하면 바로 이제 출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준비를 빠르게 지금 차곡차곡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HLB의 신경제 상무가 3상의 결과 22.1개월 정도밖에 굉장히 높은 어떤 OS 값이 나왔기 때문에 비교 대상인 이 로슈의 제품은 19.2개월, 아스트라제네카의 병용은 16.4개월이니까 이 22.1개월 자체는 간암 1차 치료제에서는 가장 긴 생존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투여하고 난 다음에 사망할 때까지 이 걸리는 어떤 기간이고, 보통 이제 항암제에서 임상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OS 값이죠. 그래서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간기능 평가 지수,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암은 타암에 비해서 이 간경변이라든지 이런 어떤 상태에서 이제 간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치료하다가 간 기능이 안 좋아져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간 기능 평가 지표가 어떻게 따라서 예후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바스틴 같은 경우는 1등급 환자에게만 예후가 좋은데, 예후는 쉽게 말해서 이 의사들이 이 환자의 어떤 장래에 이 병의 어떤 진행하는 어떤 전망치를 이제 예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등급 환자에만 예후가 좋았지만,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는 간 기능에서 2등급 그 환자까지도 모두 예후가 좋았다. 그러니까 결국 간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어떤 환자에게도 우월하게 작용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키오피니언 리드 같은 경우에도 이 OS 값이 이렇게 길다는 부분을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바스틴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에 1년 만에 이제 점유율을 상당 부분 내주고 있는 부분들이 이 부작용 관련해서 위장관 출혈 관련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리보세라님에서는 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리보세라님과 이제 캄넬리주맘의 어떤 조합 자체가 경쟁력을 허가위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FDA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위장관 출혈 위험을 경고를 했기 때문에 리보세라님 같은 경우는 위장관 출혈의 빈도가 낮고, 만약에 설사에 이제 출혈이 발생해도 빠르게 대처가 또 가능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혈중 방광기가 리보세라님 같은 경우는 11시간으로 아바스틴 대비해서 굉장히 또 짧거든요. 그래서 간암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부분에서 IQVIA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23년도에 로슈의 제품이 69.2%, 임핀지하고 임주도가 1년밖에 안 됐는데 15.2%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점유율을 올리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 이제 리보세라닌과 캄넬주맘이 내년도에 허가받고 해도 지금 OS 값도 가장 뛰어나고, 부작용 관련되는 대응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두사 대비해서 로슈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대비해서 경쟁이 좀 갖추고 있다, 이런 어떤 자신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간암 1차 치료제가 기존에 이제 뭐 넥사바라든지
램바티닉 같이 티로신키나제 이제 단독 요법, 보통 이제 표적 항암제에서 이제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가장 많이 좀 쓰입니다. 항체 약품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런 어떤 부분에서 간암 관련해서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면역 항암제 병용요법으로 지금 치료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변해 있는 상태죠. 그리고 2029년도에 이제 12조까지 간암 치료제 시장이 성장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내 시장 점유율 50%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임상의 어떤 데이터라든지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미국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환자 수는 이제 뭐 아시아계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만, 이게 치료제라는 게 이게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큰 시장을 좀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5번째 1차 치료제로 만약에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이제 빠르게 이제 상업적 성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빅파마 출신들의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미국에서는 이미 지금 14개 주에 의료원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뭐 이 PBM 관련되는 계약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이제 진전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엘라바 테라페틱스에서는 계속 이제 키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해서 이제 영양을 좀 더 이제 키우는 어떤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임상 3상 결과가 국내 항암제 최초로 이제 란셋에도 게재되어서 상당히 이제 실제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언맷 니즈가 있는 부분에서 해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면서 지금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맘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이에 이제 발을 맞추어서 이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들도 미국 자체 내에서 직판, 유럽이나 기타 지역에서 어떤 판권 판매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속도를 계속 좀 올리고 있기 때문에요. 주가만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10월 달에는 좀 좋은 어떤 주가 흐름들 를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